이것이 리눅스다 3판 7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454쪽 변수의 입력과 출력을 살펴보죠. 자, 앞으로 오른쪽에 나온 그림은 이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이 코드를 실행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이 코드를 입력하고 직접 실행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려요. 자, 달러 문자가 들어간 글자를 출력하려면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거나 앞에 백슬래시를 붙여주면 됩니다. 큰 따옴표로 변수를 묶어줘도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이바 해가지고 하이우 하면 마이바에 하이우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돼요. 자, 출력해 볼까요? 에코 달러 마이바 하면은 하이우가 출력이 됩니다. 에코 큰 따옴표로 하이 마이바 하면은 자, 얘가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에코하고 작은 따옴표에 마이바 하면 이 마이바라는 글자 자체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하고 백슬래시 달러 마이바 하면은 역시 달러 마이바 글자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용이 출력되려면은 그냥 써주거나 큰 따옴표를 묶어주면 되고, 이 글자 자체를 변수가 아니라 글자로 취급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대로 작은 따옴표를 묶어주거나 백슬래시를 붙이면 됩니다. 자, 에코 값 입력 값도 되네요. 에코 값 입력하면 이게 나오고요. read라는 실행문으로서 마이바 이렇게 되면 마이바에 내가 입력한 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빛 미디어 이즈 굿이라고 아마 입력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이바에 이 내용이 들어가고, 역시 에코 하면 이 글자가 그대로 출력되죠. 그대로 출력되고, 이거는 실제 이 변수의 내용이 출력되죠. 방금 입력한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455페이지에 숫자 계산을 볼까요? 변수에 대입된 값은 모두 문자열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자열이 아니라 얘를 숫자로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EXPR을 사용하면 됩니다. 변수에 있는 값을 숫자로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주의점은 EXPR이 들어가면요, 여기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역따옴표라고 해서 키보드 일자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모양이 달라요. 역따옴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수식에 또는 괄호가 들어가거나 곱하기는요, 앞에 백슬래시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넘에다가 100을 넣었어요. 넘원에다가. 이게 100이 아니죠? 글자 100이에요. 넘트는 달러 넘원 더하기 200. 그러면 100 더하기 200이 아니라 100 더하기 200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코를 합니까? 100 더하기 200이라는 글자가 됐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계산을 원했다면 num3 equal 여기 따옴표가 아니라 했죠. 작은 따옴표가 아니라 역따옴표라 했죠. 역따옴표 EXPR num1 플러스 200 역따옴표 하면 얘가 이제 숫자로 되는 거예요. 숫자로서 얘를 인식을 하고 더하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300이 되겠죠. 그럼 num3는 300이 출력이 되겠죠. 자, num4도 마찬가지죠. EXP라고 괄호를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괄호 전에 백슬래시를 붙이고 달러 num1 변수 더하기 200 백슬래시 괄호 닫기. 그리고 나누기죠. 이거 나누기 10 곱하기인데 곱하기도 역시 앞에 백슬래시를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계산이 돼서 60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파라미터 변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 변수는 $0, $1, $2로 형태를 갖습니다. 전체 파라미터는 달러 별표로 표현을 해요. 자, 우리 명령에 dnf-i install gftp 이런 명령이 있으면 얘네가 파라미터 변수로 $0, 1, 2, 3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제를 볼까요? 자, binsh 됐고요. 에코 실행 파일의 이름은 $0이다. 첫 번째 파라미터. 그러니까 실행 파일 이름이죠. 맨 앞에 있는 이거니까. 그리고 첫 번째 파라미터는 $1이고 두 번째는 $2이고 전체는 달러 별표다. 자, 요거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볼게요. 실행할 때 sh하고 이 실행 파일이죠. 파일명이고 파라파.sh 하면 얘가 바로 달러 재료가 돼요. 달러 재료 $1, $2, $3이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값일 $1, 두 번째는 $2가 되죠. 그리고 전체다는
$123 이렇게 해서 추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f문도 사용이 가능해요. 457페이지 나오는데 기본 if문은 if하고 요 대괄호를 쓰셔야 돼요. 하고 조건을 해야 되는데 주의점은 요 사이에 다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if then 얘가 참일 때 이 경우가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if문의 종료는 if의 거꾸로인 fi를 쓰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볼까요? if 대괄호에 u equal u 얘랑 같냐 이런 의미죠. 같죠? 그러면은 then하고 echo 참입니다 하면 참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 파일을 실행하면 참이 실행이 됩니다. 자, if else 문도 있습니다. 자, if 조건식 then 하고 참일 경우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else 나오고 거짓인 경우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예제를 볼까요? if u가 not equal은 같지 않으면 그럼 같지 않은 게 아니니까 얘가 거짓이 돼서 1로 되겠죠. 그래서 else 거짓입니다. 이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if then else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문에 들어가는 비교 연산자는요. 아까 equal 확인했죠. 그리고 not equal 같지 않은 거 -n은 문자열이 널이면 참입니다. -z는 문자열이 널이면 거꾸로네요. -n이면 n은 문자열이 널이 아니면 참이고 -z는 문자열이 널이면 참이 됩니다. 자, 그 외에 수식 비교가 되는데 -eq는 equal 두 수식이 같으면 참, n이 not equal이겠죠. 같지 않으면 참, greater than이겠죠. 크면 참, great equal이겠죠. 그리고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수식이 거짓이면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우리 다른 언어와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개념은 비슷한 수식 비교도 됩니다. 예를 볼까요? if 100 equal 200, 100과 200이 같으면 같지 않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나오겠죠.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과 관련된 조건도 많이 사용돼요. 460페이지 나오는데 자, 파일 여부는 -d 파일이 디렉터리면 참, -e는 파일이 존재하면 참, f면 일반 파일이면 참, g면 파일의 set 그룹 id가 설정되면 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를 가지고 예제를 볼까요? 자, fname이 bin systemd 시스템 밑에 sshd.service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sshdra는 서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는데 그게 만약에 설치되면 이 파일이 존재해요. 그럼 잠깐 이 파일을 fname에다 넣고 if -f $fname 뭐죠? 이 파일이 일반 파일이면 사실 이 파일이 제대로 있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대로 있으면은 이 파일의 내용을 앞에 다섯 줄을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이 파일이 없으면 sshd 서버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게 출력되도록 하는 거죠. 자, 케이스문 볼까요? if문은 true, false가 두 가지만 있지만 케이스문은 여러 가지로 분기가 됩니다. 자, 예제를 보고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케이스 $1. $1은 우리 파라메타죠. 실행문 다음인 첫 번째 파라메타죠. 그 파라메타가 만약에 start라고 글자가 넘어오면 시작하자, 스탑이면 중지하고 리스타트면 다시 시작하고 그냥 출력만 하는 거죠. 그리고 별표는 그 외의 것, 스타트나 스탑이나 리스타트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 이걸 출력하자 이거고 주의점은 여기서 각각의 줄 마지막엔 세미콜론이 2개씩 들어가는 게 주의점입니다. 자, 케이스의 마지막은 케이스를 거꾸로 적은 ESH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실행할 때요. sh의 case1.sh 스탑을 넘기면 이 스탑이 넘어서 아마도 이 중지 이게 출력이 되겠죠. 케이스문의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리눅스가 재밌나요? 물어봤는데 read 하면은 answer 이게를 입력을 받는 거죠, 글자를. 그러면 이제 글자 입력 받은 게
yes일 수도 있고 while을 입력할 수도 있고 대문자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글자 중에 아무거나 입력을 하면 에코하고 다행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기까지 세미콜론이 2번 나오니까 여기까지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입력한 게 n,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소문자 n이나 대문자 n으로 시작하고 뒤에 글자는 관계없어요. 아무거나 입력하면 안타깝네요. 이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yes나 no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while, 리눅스가 재밌나 해서 while을 누르니까 다행입니다. 나오고요. 여기서 no하고 굉장히 길게 넣어도 맨 앞에 대문자 n이 들어갔으니까 no라고 인식을 하게 됐겠죠. 그 외의 거 ok나 이런 걸 입력하면 yes나 no만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네요. and or 관계 연산자 보면 and는 둘 다 참일 때,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죠. 형식은 -a를 붙이거나 %두 개, -5를 붙이거나 파이프 두 개를 쓰면 됩니다. 자, 볼까요? 보고 싶은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하고 아무 파일명이나 입력하면은 if 이 파일이 일반 파일로 존재해야 돼요. and 그리고 -s 옵션은 아까 앞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파일의 크기가 0이 아니면 참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있기도 있어야 되고 크기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파일의 내용이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헤드에서 5줄을 출력하라 이런 의미고, 그렇지 않으면 파일이 없거나 크기가 0이니까 출력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실행하라는 얘기죠. 자, sh하고 실행을 하면은 실제 없는 파일을 하면요, 파일이 없거나 크기나 0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파일을 입력을 하면 그 파일의 내용 5줄이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 반복문 얘기해 볼까요? 자, 반복문은 for in문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for 변수 in 값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 반복할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볼까요? 그럼 이 변수에 값이 한 번씩 들어가서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되겠죠. 자, 1에서 10까지 더하기인데 합 equal 0이고요. 자, for i in 1부터 10을 썼네요. 그러면 1이 i에 들어가서 이 반복문이 실행되고 2가 들어가서 실행되고 이렇게 되죠. 자, 내용에는 합은 합 플러스 i, 그러니까 합에다가 계속 i를 누적하는 형태네요. 그러면 1에서 10까지가 결국 더해지고 결과를 에코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삼행은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반복문 두 번째를 볼까요? 자,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쉘 스크립트 파일에 파일명과 그 앞 세 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for fname in 달러 하고요. ls 곱하기 sh, ls 별표점 sh. 얘는 확장명이 sh인 내용을 목록을 모두 나누는 건데, 그걸 앞에 달러 붙여서 가로를 하면 이 내용이 바로 목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파일이 10개면 10개가 하나씩 fname에 들어가서 반복되고 두 번째 들어가서 반복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확장명이 sh인 모든 파일의 내용이 에코로 해가지고 파일 이름과 함께 파일의 내용 세 줄이 출력이 되겠죠. 자, 보시면 여기 실행을 하시면 파일 이름과 내용 세 줄, 파일 이름과 내용 세 줄 전체가 다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문 중에 while문을 볼까요?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반복되는 게 while문인데요. while문의 무한 반복을 하기 위해선 while하고 1이라고 써주면 이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문법은 do, don't 해서 요 사이가 반복이 되거든요. 에코에서 로키닉스 9이란 글자가 그냥 무한 반복으로 실행이 되겠네요. 자, while문 두 번째 볼까요? 1에서 10까지 합계를 반복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했던 for 인문과 거의 같은 결과를 내죠. 자, 합을 0으로 주고요. i를 1부터 시작합니다. while i가 작거나 같다 10인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게 참인 동안에 현재 i가 1이니까 이게 참이 되죠. 그래서 do, don't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자, 합계를 역시 i를 계속 누적을 시키고 i를 또 1을 증가시켰네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1에서 10까지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합계가 되겠습니다. 결국 동일하게 1에서 10까지 합계인 55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while문 세 번째 응용은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계속 입력을 받는 걸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echo로 비밀번호 입력하고 read로 mypass라고 비밀번호를 mypass 변수에 입력합니다. 맞는 비밀번호가 1, 2, 3, 4라고 가정하면 while문으로 비밀번호가 1, 2, 3, 4가 아니면 이게 참인 거죠. 아니면 틀렸어요. 다시 입력하세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입력받고 다시 또 확인하고 틀렸고 다시 확인하고 맞을 때까지 계속 입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맞게 되면 얘가 false가 돼서 while문을 빠져나오니까 통과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실행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until문은요, while문과 용도가 같지만 until문은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 거짓인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while2.sh를 동일한 용도의 until문으로 바꾸려면 사행을 이걸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break, continue, exit, return문이 나오는데요. break은 주로 반복문을 종료할 때,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을 하고, continue는 반복문의 조건식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exit는 해당 프로그램을 아예 완전하게 종료합니다. return은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살펴보면 echo로 정한 내용을 출력을 하고요. while 1, 이거 뭐죠? 무한반복을 한 거죠. while do, don't 이 부분이 계속 무한반복이 됩니다. 자, input이라는 변수에 키보드로 값을 입력받고 그게 B나 소문자 B나 대문자 B면 브레이크해서 이 반복문이 빠져나오죠. C나 C를 누르면 이 문이 출력되고 다시 반복문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E나 대문자 E를 누르면 EXIT를 눌러서 이게 종료가 여기서 바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EXIT는 여기서 바로 종료가 되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실행된 결과를 확인하시면 이 내용도 이해가 되시겠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공되는 함수 외에 직접 함수를 만드는 거죠. 함수 이름하고 가로치고 중괄호 닫고 이 안에 함수의 내용들을 넣으면 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면 호출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myfunc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함수 안에는 간단히 글자가 출력되고 return이 나오네요. 자, 이게 본문이죠. 본문은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나오고 myfunction이 호출되니까 함수 안으로 들어왔음 하고 return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1, $2 등으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기면 됩니다. 그럼 파라미터 1이 $1, 파라미터 2가 $2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두 수의 합기를 더하는 함수인데요. 합하고 echo expr $1, $2 파라미터 받은 두 개를 합쳐서 출력하는 내용이죠. 자, 본문 볼까요? echo에서 내용이 출력되고 합 10, 20이면 10과 20이 $1과 $2로 전달이 되니까 30이 출력되겠네요. EVA는요, 문자열을 명령문으로 인식하고 실행합니다. 자, 예를 보면 str에서 ls-l eval.sh 이거는 명령어인데 사실은 이거 명령어라기보다 그냥 글자들이죠. 자, 이 글자를 그냥 echo하면요, 이 글자가 그냥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됐죠. 그런데 echo하니 eval하고 요 변수를 쓰면 이게 글자가 아닌 명령문으로 인식해서 이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인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네요. 익스포트는 외부 변수로 선언을 해주는데요. 선언한 변수를 다른 코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exp2부터 볼게요. exp2 보면은 바1하고 지역 변수면 이 바1은 exp2 요 파일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고요. export 바2하고 변수 값을 주면
바2는요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인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sh하고 이 파일을 실행을 하네요. 그럼 이 파일을 여기서 넘겨주겠죠.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에코하고 바운하면 여기서는 바운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얘는 지역 변수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에코 바2는 얘는 인식을 해요. 여기서 익스포트라고 앞에 붙이니까 바2는 외부에서도 인식되는 변수라서 이 내용인 외부 변수 글자가 출력이 되겠죠. 자, printf는 C언의 printf와 비슷하게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1에 100.5, 바2에 재밌는 리눅스 글자를 넣었어요. 자, 프린트하고요. %5.2f 하면 실수로 전체 5자리를 잡고 소수점 아래 2자리를 잡아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100.50 소수점 아래 2자리가 출력이 됐네요. 그리고 백슬래시에는 줄을 넘기라는 얘기인데 한 줄, 두 줄을 넘어가고 백슬래시 t는 탭키를 치라는 의미죠. 그래서 두 줄 넘어가고 탭키가 실행되고 %s가 바로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s 아까 %f 이거는 요 다음에 나오는 변수들이 여기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1이 %5.2에 대입되고 바2가 %s에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리눅스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set과 $명령어가 있는데요. 리눅스에서는 리눅스 명령어를요. 결과로 사용하려면 $명령어 형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결과를 파라미터로 사용하려면 set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예제를 보죠. echo 오늘 날짜는 $date입니다 하면 오늘 날짜가 바로 출력이 되죠. 오늘 날짜에서 날짜가 10분 초까지 출력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set $date 하면요. 이 $date 이 결과가 파라미터로 저장이 돼요. 그럼 파라미터가 얘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라미터가 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요일만 보고 싶으면 오늘은 $4 네 번째 파라미터 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hift를 살펴볼까요? 파라미터 변수를요, 왼쪽으로 한 단계씩 Shift 시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내용 보면, myfunc에서 A부터 K까지 이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했는데, 이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엔 myfunc에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str를 준비하고, while $1이 not equal 빈 거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1이 이거잖아요. 이게 비어있지 않은 동안에 실행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str 변수가 처음에 비어있었으니까 str 변수에 $1 AAA를 넣겠죠. 그리고 shift를 하면요, 얘가 한 칸씩 당겨져요. 그러니까 AAA가 없어지고 BBB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고 어때요? BBB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아까 여기다가 BBB를 또 붙이죠. CCC 붙이고 해가지고 쭉 붙인 다음에 결국 str에는 이 내용을 쭉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cho $str 하니까 실제 이 붙여진 내용이 한꺼번에 출력이 됩니다. shift는 결국 한 단계씩 shift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